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염박사의 비타민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비타민의 역사, 그 중에서 비타민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타민의 변천사나 역사 속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비타민 치료를 위해 그동안 고생하거나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비타민 치료를 했던 의사들은 비주류였기 때문에 비판받았고 비윤리적인 의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비타민 사용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환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타민들이 밝혀지기 전부터 어떤 음식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알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1260년 유럽의 십자군들은 우수한 병력과 군사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병사들 사이에 발생한 괴질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잇몸에서 악취가 나고 피가 흐르며 피부에 출혈성 단점이 돋고 다리가 붓는다. 또한 1498년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 중에는 선원 160명 가운데 100명이 사망하였고 1740년까지 영국 해군은 50년 동안 10만 명 이상이 바다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과일과 채소의 섭취 부족으로 괴혈병에 걸려 죽어간 사람들이며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인, 중국을 점령한 몽고인, 율리우스 시저의 로마 군단, 원거리 항해를 떠났던 바이킹, 극동아시아인들은 은연중에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여 괴혈병에 걸리지 않고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습니다. 1535년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의 캐나다 원정 당시 일행 110명 중 100명이 심한 괴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들은 그곳에서 만난 인디언을 통해서 인디안 약적군의 처방에 따라 전나무 잎새를 먹은 결과 그날로부터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헌상 괴혈병을 치료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혈병을 인지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인물은 제임스 린드입니다. 그는 영국의 군의관으로서 1747년 영국 해군의 솔즈번드호에 승선했습니다. 그때 그 배에는 많은 병사들이 괴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제임스 린드는 괴혈병 환자 12병을 육군으로 나누어 임상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실험이었습니다. 해군의 정규 식사를 기본으로 한 상황에서 1군은 사과수를, 2군은 식초를, 3군은 유황산 희석액을, 4군은 바닷물을, 5군은 마늘, 겨자, 씨, 페루향류를, 6군은 오렌지 2개와 레몬을 추가로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오렌지와 레몬을 먹은 환자들이 6일 후에 임무에 복귀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렌지와 레몬을 복용시키자 대부분의 환자들은 괴혈병으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제임스 린드는 이 같은 사실을 해군 본부에 보고하였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연구를 거듭하여 1753년 괴혈병이라는 책을 저술하였고 조지 3세의 주치의가 되었으나 군량식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1794년에 사망했지만 1년 뒤인 1955년 영국 해군은 매일 감귤류 주스를 먹어야 한다는 법을 개정했고 이후 괴혈병은 사라지고 영국은 지지 않는 나라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즉 제임스 린드의 발견이 영국을 강력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영국 해군을 지금도 라인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남북전쟁을 비롯하여 20세기 초반까지도 괴혈병으로 인한 사망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비타민C, 괴혈병의 원인 비타민C를 발견한 것은 헝가리의 생화학자인 스젠트 교리기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이었습니다. 폴링은 의학적 연구와 자신의 이론을 발표했지만은 결국은 본인이 살아있는 세상에는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차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비타민 연구를 발전시켰고 그의 역사로 인해서 비타민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경우 대개의 의사들은 전통적이고 확립된 치료를 따르게 되므로 임상에서 적용하기란 어렵습니다. 대다수 의사들이 비타민C를 단순한 영양제로만 생각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능이 없는 것으로 믿는 상황에서 비타민 치료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이해시키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박사 염창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C와 의학계의 논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